When all eyes met, it was like magic. Damn, you looking so good, I gotta have it. You flip my whole world upside down. LG가 내놓은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8번째 G 시리즈 G8 ThinQ. 오늘 제가 리뷰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G8. You like the pop melody now. Would you harmonize with 색상은 뉴 모로칸 블루, 측면 메탈 프레임, 본체 앞뒤로는 각각 고릴라 글래스 5, 6가 적용됐습니다. 제품을 감싸는 유리의 측면은 모두 부드럽게 깎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동글동글하고 매끄럽습니다. 두께는 8.4mm, 이전보다 0.5mm 두꺼워졌지만 후면 카메라가 모두 유리 안쪽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카툭 티 없는 매끈한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무게는 약 167g, 0.5g 티나지 않게 무거워졌지만 매끄러움이 더해져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저처럼 작은 손을 갖고 있는 성인 유저더라도 부담 없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V 시리즈는 좀 크거든요, 제 손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그리고 3.5mm 이어폰 포트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충전 포트 규격은 USB Type-C 퀵 차지 3.0을 지원합니다. 이와 상관없이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LG 스마트폰이라면 빠지지 않는 밀스펙 810G 규격을 충족하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또한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집어 던지고 열쇠로 긁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깨질 거 다 깨지고 흠집 날 건 다 흠집 나요. 뭐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G8은 아주 작동이 잘 됐어요. 제가 깨먹어봐서 합니다. 노치를 포함한 6.1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의 풀비전 디스플레이는 바로 이전의 G7과 크기와 해상도는 모두 같지만 개봉기에서도 말했듯 IPS 패널에서 POLED 패널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OLED 풀비전 디스플레이입니다. 완벽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IPS 패널보다 더 높은 색 재현력, 개조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균일하고 진득한 품질의 화면을 갖게 됐습니다. 100% DCI P3 세격을 지원하고요. 돌비 비전 HDR10 규격 또한 충족합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한 최대 밝기 기준 3분 동안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지녔던 G7보다는 한두 단계 어두워진 느낌입니다. 밝기 부스트 기능은 빠졌고요. 대신 주변 환경에 맞춰 색감을 최적화해주는 트루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G8의 가장 큰 변화점 중 하나는 사운드, 소리 부분입니다. OLED 패널로 바뀌면서 동시에 크리스털 사운드 OLED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얇은 OLED 패널을 진동판으로 활용해서 소리를 출력해주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상단부 리시버, 수화부 스피커는 사라졌고 메리디안 튜닝이 적용된 하단부 스피커와 함께 스테레오 사운드 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화면 정중앙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매우 신기합니다. 음색은 만족스러웠지만 동일한 크기의 볼륨으로 설정했을 때 G7보다 한 단계 정도 소리는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붐박스 스피커보다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분명 스테레오지만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화부 스피커가 달린 스마트폰들보다 좀 더 귀 위로 가져다 대야만 했습니다. G8은 여전히 ESS, 사브레 32비트 하이파이 쿼드 DAC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의 모델들부터 꾸준히 탑재된 통합 DAC입니다. V40와 동일합니다. 관련 기능은 유선 이어폰 연결 시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번들 이어폰만으로도 한참 묵직하고 깨끗한 음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헤드폰을 연결할수록 당연히 더 좋습니다. DAC, 아날로그 컨버터가 내장되지 않은 일반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한참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MQA 포맷, aptX HD, 이어폰 상관없이 가상 7.1 채널로 바꿔주는 DTS-X, 3D 서라운드 기능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무선할 것 없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LG 스마트폰들의 커다란 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G8도 마찬가지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시스템 메모리는 6GB,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0. 스냅드래곤 855 경우에는 CPU 45%, GPU 20%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전력 사용량은 30% 가까이 줄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런처를 이리저리 휘적거리며 부드럽게 앱을 구동하고 웹사이트를 빠르게 펼치는 것, 최신 게임들을 높은 옵션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만 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을 활용해 편집하는,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 내에서 그때 좀 많이 체감됐던 것 같아요. 이전 G7과 비교했을 때 신형이 원래 보통 좋아요. 7번이 넘게 반복되는 벤치마킹 중에서도 평균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적지근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성능 저하는 조금 있었으나 실사용에 방해가 될 만큼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값은 사용 환경, 제품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이만큼이나 스마트폰에 스트레스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안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128GB, 최대 103GB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 또한 지원합니다. 늘 그래왔듯 최대 2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배터리는 3500mAh로 이전 G7보다 500mAh 늘어났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터리 라이프를 체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카메라 사용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 충전, 밝기 55% 기준 약 8시간 정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부가 기능들은 이전과 크게 다름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FM 라디오, 그리고 간편 결제 시스템, LG 페이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G8의 카메라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먼저 전면 듀얼 카메라는 이전과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800만화소 f1.7 일반 카메라는 확실히 더 밝아졌고 AF 자동 초점을 지원합니다. 사라진 리시버 홀 위치에는 토프 센서와 적외선 조명이 함께하는 Z 카메라가 탑재됐어요. 개봉기 때 말한 것처럼 3D 카메라라고 보면 되는데 적외선을 활용해 피사체의 거리, 깊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LG는 이를 Z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덕분에 더 밝아진 카메라와 Z 카메라가 더해지면서 보다 또렷하고 깊이 있는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보정 또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일정 빛이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기능에는 스포트라이트 스타일이 포함되면서 보다 그럴싸하고 재미있는 셀피 촬영이 가능해진 거죠. G7 카메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셀피 촬영이 가능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이었습니다. Z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G8은 편의 기능 몇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멀티 ID 그리고 에어 모션입니다. 기존부터 있었던 후면 지문 인식, 더욱 정밀해진 페이스 언락, 그리고 핸드 아이디가 추가된 겁니다. 핸드 아이디, 손바닥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손바닥의 혈관 정보를 인식하는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에어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갤러리 등의 빠른 앱 이동, 볼륨 조절 등 제품에 손을 대지 않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하고 편리하겠죠. 아마 대부분의 어떤 보도자료나 기사들을 보면은 손에 장갑을 끼거나 뭘 했을 때 설거지를 하거나 차 운전 중에 이런 이제 예시를 보통 대부분 들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연습과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옵션이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로 좀 더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번 G8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후면 카메라. V40의 특징이자 강점이었던 트리플 카메라를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좌측부터 1200만화소 f2.4, 1600만화소 f1.9 107도 초광각, 1200만화소 f1.5 일반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LG V40와 동일한 이미지 센서가 사용됐어요. 여러 화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점이고요. f1.5의 일반 카메라는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들 중 굉장히 밝은 카메라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뽑아내는 결과물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V40 카메라와 비교한다면 아주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G7과 비교하면 완벽한 업그레이드임은 맞습니다. 게다가 일반 카메라는 피사체를 추적하는 트래킹 AF 기능도 더해졌어요. 때문에 주간 촬영 경우에는 순간 포착까지 도전해볼 만했습니다. 아쉽게도 망원, 초광각에서는 이 트래킹 AF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UI 디자인도 살짝 변경됐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카메라 부가 기능들을 전부 메인 메뉴로 옮겨올 수 있게 된 거죠. 전문가 사진, 전문가 영상 모드까지 재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참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최대 60프레임, HDR10 형식의 레코딩을 지원하고요. 하이파이 고음질 레코딩은 덤입니다. 이전부터 줄곧 있었던 기능들이죠. 트래킹 AF는 FHD 60프레임 이하의 영상 촬영에만 응용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웃포커스 동영상 기능 또한 FHD 해상도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K에서는 트래킹 AF 아웃포커스 모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품질은 V40와 크게 다름없습니다. 훌륭한 편이에요. 정말 최상의 품질을 지닌 사진을 원한다면 당연히 전문가 모드를 활용하길 권장하겠습니다. 전문가 모드에서만 로우 포맷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를 고스란히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G8, V40 후면 카메라가 남기는 이미지 퀄리티, 이미지 품질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아요. 동일한 모듈이 사용된 거니까. 그런데 G8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AF가 추가되면서 좀 더 편의성이 대폭 올라가게 된 겁니다. G7을 사용해왔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업그레이드는 단연 심도 있는 전면 카메라, 트래킹 AF와 함께하는 편리한 후면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신 사양이라는 점이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퍼포먼스, 개선된 배터리 효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의 결함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소리 빼고 추후 업데이트로 모두 보완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시 G7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magic, damn you looking so good, I gotta have it. You flip my whole world upside down. You like the perfect melody.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비즈님 마음은 형수님한테 알아달라 그래요. 헐. 또 깨졌나봐. 또 깨졌어. 진짜? 뻥이야.